칼람의 논증 전제1을 뒷받침하는 세 번째 이유인 일상적인 경험과 과학적 증거들이 전제1이 참임을 확인시켜준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안에 사는 우리의 경험과 과학의 결과로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존재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전제1에 대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참이지만 우주 자체에 대해서는 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논리 오류의 하나인 택시 오류에 해당합니다. 택시 오류란 어떤 논리 주장을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상은 자기 맘대로 적용하지 않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택시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왔을 때 내리는 것처럼 더 이상 적용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만 적용하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1은 거듭 참이라고 증명되어 왔고 한 번도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현대 과학자들이 전제1이 참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칼람의 우주론적 논증이 참이라고 생각한다. 논증의 결론을 부정하는 이유가 전제1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무신론은 철학적으로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의 회의론자들의 반론에는 시간이론을 이용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 반론은 전제1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이라는 문장 부분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제시된 반론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다루기에 매우 복잡한 물리적 시간이론을 이해해야 하는데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간이론에는 A시간이론이라는 것과 B시간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시간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며 미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앞으로 미래로 흘러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사는 세상은 언제나 현재이고 그 현재가 지나가면 1초 후에라도 그것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역사로 알게 되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앞으로 올 미래이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학은 이 A시간이론에 의해 수행되어 왔고 우리의 철학적 사유나 인식론적 인식이 모두 이 A시간이론을 당연시하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B시간이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실제하는 현실이며 동등하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함없이 모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시간축이라는 물리축을 따라 이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을 따라 여행하고 있는 자동차 여행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물리적 실제이며 단지 우리가 그 실제들을 시간축을 따라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시간이론을 지지하는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어느 순간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이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우주가 그냥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시간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전제1에서 말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칼람의 논증의 전제1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람의 논증 자체도 무너진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나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는 운명론과 같습니다. 이 결정론과 운명론은 철학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장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인간 정신에 의해 발전시켜온 문화나 과학,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인식까지도 통째로 부정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현재 철학계에서나 신학계에서 거의 부정당하는 이론입니다. 또 하나 비시간이론의 최대의 문제점은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시간이론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비물리적인 인간과 동물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오직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물리적 사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비시간이론은 결정론 등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론이 되겠지만
문제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주된 원인의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비물리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어떤 변화를 사물에 가할지 모르고 이 자유의지에 의해 사물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물리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또 짐승에게 존재하는 한 그와 무관하게 변함없이 고정된 미래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가 이미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비시간 이론은 비물리적인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변화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칼람의 논증의 전제일을 비시간 이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가망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문제가 칼람 이논증뿐만 아니라 신존재논증 여러 곳에서 무신론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자 급기야 무신론자들 일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가 단지 원자의 합쳐진 덩어리인 단백질 덩어리가 발산하는 전기 신호적인 물질적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가 단지 단백질 뇌에서 물리적 전기 신호일 뿐이라면 그것을 신뢰할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됩니다. 단백질 덩어리가 그냥 발산하는 신호를 무엇을 근거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모든 주장도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단백질 덩어리의 신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자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즉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자기 스스로의 주장을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 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쥘 레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과학적 진리에 대한 믿음은 환상일 뿐이다. 최근에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고전 물리학의 체계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양자역학에서는 중첩되어 존재하는 결정되지 않은 물리적 상태가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동하는 측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중첩된 상태가 하나의 물리적 상태로 결정되게 되며 그 결정 상태를 물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와 관련된 양자역학이 물리적으로 결정된 미래가 있다고 하는 비시간 이론의 가능성을 더욱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칼람의 논증,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